할머니, 나 착하게 했어. 5살 손녀가 착하게 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작은 어깨는 파르르 떨렸어요. 67세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재혼한 아들 집만 다녀오면 손녀가 웁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망설임 끝에 손녀 가방에 넣은 작은 녹음기. 그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어른의 침묵이 아이를 울렸고 어른의 용기가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의 평안과 행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5살 손녀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침 8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이의 볼을 밝혔다. 김명숙 할머니는 달걀을 풀던 손을 멈추고 손녀를 바라봤다. 우리 서연이 일어났네. 할머니가 금방 계란찜 해줄게. 명숙은 아이를 안아 올려 식탁 의자에 앉혔다. 서연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졸린 눈으로 테이블에 팔을 괴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명숙은 알았다. 아이의 눈가에 남은 희미한 눈물 자국을, 밤새 울다 잠든 흔적을. 서연아, 간밤에 또 꿈 꿨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대신 작은 고개짓만 돌아왔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다. 서연이는 매주 토요일 아침 아빠가 데리러 오면 씩씩하게 손을 흔들며 떠났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돌아올 때면 말이 없었다. 표정은 굳어 있고 밤에는 꼭 울었다. 할머니, 나 착하게 했어. 서연이는 밤마다 그 말을 되뇌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다독이듯 혹은 누군가에게 변명하듯. 명숙은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았다. 5살 아이가 착하게 했다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 그건 정상이 아니었다. 명숙은 올해 67이었다.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새 아이를 키웠고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는 혼자 살아왔다. 첫째 아들은 미국에, 둘째 딸은 부산에 살고 막내 아들 민재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다. 서연이는 민재의 딸이었다. 민재는 30에 결혼해 서연이를 낳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서연이가 3살 때 이혼했고 양육권은 민재가 가졌다. 그러나 민재는 회사 일로 바빴고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명숙은 손녀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외로웠던 집에 생기가 돌았다. 서연이는 말도 잘 듣고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은 아이였다. 할머니는 아이와 함께 시장을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밤에는 그림책을 읽어줬다. 그런데 6개월 전 민재가 재혼을 했다. 엄마, 제 인생도 다시 시작해야죠. 서연이한테도 엄마가 필요하고요. 민재의 새 아내는 35의 직장 여성이었다.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에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게 인사도 했다. 명숙도 아들이 다시 가정을 꾸린다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서연이에게도 새엄마가 생긴다는 게 좋은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다. 할머니, 오늘 아빠 안 와? 금요일 저녁 서연이는 창문 쪽을 자꾸 돌아봤다. 내일이면 아빠가 데리러 온다는 걸 아이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기대가 아니라 불안에 가까웠다. 응, 내일 아침에 오신대. 서연이 아빠랑 새엄마 보고 싶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인형을 꼭 안고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명숙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서연아, 새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뭐 먹고 싶어? 몰라.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날 밤 서연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다. 하지만 한밤중 명숙은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깼다. 서연이는 자면서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싫어요. 안 할게요. 아이는 꿈속에서도 무언가를 거부하고 있었다. 명숙은 아이를 깨우지 않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얼마 뒤 아이는 다시 잠들었지만 그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토요일 오전 민재가 도착했다. 엄마, 서연이 준비됐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서연아, 아빠 오셨다. 서연이는 방에서 천천히 나왔다. 작은 배낭을 메고 운동화 끈을 질질 끌면서 명숙은 아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며 물었다. 서연아, 재미있게 놀다 와. 새엄마한테 인사 잘하고. 응.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재는 아이를 안아들고 차로 향했다. 명숙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서연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모습이 명숙의 가슴을 찔렀다.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일요일 저녁 서연이가 돌아왔다. 민재가 차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급히 떠났다. 엄마, 회사 일이 있어서요. 다음 주에 봬요. 그렇게 말하고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갔다. 명숙은 서연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다. 서연아, 재미있었어? 뭐 했어? 응. 아이는 대답 없이 할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명숙은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을 차려줬지만 서연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서연아, 배 안 고파? 할머니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는데. 배 안 고파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악몽을 꿨다. 싫어요. 안 해요. 나 착하게 할게요. 아이는 울면서 소리쳤다. 명숙은 황급히 아이를 깨웠다. 서연아, 서연아. 할머니야. 꿈이야. 괜찮아. 아이는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할머니, 나 착하게 했어. 진짜로. 그래, 그래. 우리 서연이 잘했어. 할머니가 알아. 명숙은 아이를 꼭 안았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그 후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매주 토요일 아침 서연이는 아빠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돌아올 때면 말이 없었다. 밤에는 악몽을 꾸고 나 착하게 했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명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재야, 서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내 집에 갔다 오면 꼭 우는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 잘 놀다 갔어요. 새엄마도 잘 챙겨주고. 그래도 아이가 자꾸 울고 악몽도 꾸는데. 그냥 낯선 환경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명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들이 믿지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이건 단순히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명숙은 서연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아이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놀이터에 가도 그네를 타지 않고 그림책을 읽어줘도 집중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나 거기 안 가면 안 돼? 명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 아빠 보기 싫어? 아니, 아빠는 좋은데 그냥 거기 가면 숨쉬기 싫어.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숨쉬기 싫다.
그 말이 명숙의 가슴을 짓눌렀다. 아이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른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할머니 앞에서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명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고민은 곧 하나의 결심으로 이어졌다. 명숙은 다음 날 조용히 전자상가로 향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를 샀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제품이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 하지만 만약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아이의 작은 배낭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이는 그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서연이는 다시 아빠 집으로 떠났다. 명숙은 현관 앞에서 아이를 배웅하며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하지만 명숙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아온 녹음기 속에는 할머니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일요일 저녁 6시 민재의 차가 아파트 앞에 멈췄다. 명숙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재는 조수석 문을 열고 서연이를 내려주었다. 아이는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왔다. 고개는 숙여진 채 발걸음은 무거웠다. 서연아. 명숙은 현관문을 열고 아이를 맞았다. 서연이는 할머니를 보자 그제야 조금 표정이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우리 서연이 배고프지? 할머니가 떡볶이 해놨어. 응.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명숙은 아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배낭을 벗겨주고 손을 씻긴 뒤 식탁에 앉혔다. 따끈한 떡볶이가 김을 내뿜고 있었지만 서연이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서연아, 안 먹어? 할머니가 어묵도 많이 넣었는데. 할머니. 아이는 젓가락을 놓고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듯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왜? 우리 서연이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이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거기 가면 숨쉬기 싫어. 명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쉬기 싫다고? 응. 그냥 답답해.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아.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다. 명숙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서연아, 할머니한테 말해봐.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없었어. 나 착하게 했어. 또다시 그 말이었다. 나 착하게 했어. 명숙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었다.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혼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 그래, 우리 서연이 착하지. 근데 왜 숨쉬기 싫은데? 새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를 다그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서연이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그날 밤도 어김없이 악몽을 꿨다. 명숙은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뒤 조용히 아이의 배낭을 열었다. 작은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다. 전원을 켜자 빨간 불이 깜빡였다. 녹음이 되어 있었다. 지금 들어야 하나 아니면. 명숙은 잠시 망설였다. 만약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이건 그냥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뭔가 있었다면. 명숙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차 소리, 문 여는 소리. 그러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아빠 회사 가야 돼. 엄마랑 집에서 잘 놀고 있어. 응. 서연이의 작은 대답. 그리고 문 닫히는 소리. 이후로는 한동안 조용했다.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새엄마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낮은 톤이었다. 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인형 갖고 놀아요. 인형? 여기서 인형 갖고 놀면 어떡해? 저기 내 방 있잖아. 거기 가서 놀아. 네. 서연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명숙은 숨을 참고 계속 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녹음기 속에서는 아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토끼야, 우리 할머니 집 가자. 할머니 집 가면 떡볶이 먹을 수 있어. 아이는 혼자 인형과 대화하고 있었다. 외로운 목소리였다. 그러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나와. 새엄마의 목소리였다. 네. 밥 먹어야지. 빨리 나와. 지금 가요. 서연이가 황급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식탁 의자 끌리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먹어. 네. 왜 안 먹어? 입맛 없어? 아니에요, 먹을게요. 빨리 먹어. 아빠 오시기 전에 다 먹어야지. 네. 명숙은 주먹을 쥐었다. 새엄마의 말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다. 아이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귀찮은 짐을 대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녹음은 계속됐다. 서연아, 장난감 왜 이렇게 어질러 놨어? 치워. 네. 빨리 안 치워? 아빠 오시면 혼나. 지금 치울게요.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네. 그리고 문 잠그는 소리. 명숙은 귀를 의심했다. 문을 잠갔다고? 아이를 방에 가둔 거였다. 녹음기 속에서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으흑 으흑. 아이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크게 울지도 못하고 그저 숨을 죽이며 훌쩍이고 있었다. 명숙은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런 일이. 녹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저녁 무렵 민재가 돌아온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오셨어요. 서연이는 방에 있어요. 서연아, 아빠 왔다.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 아빠. 아이는 아빠 앞에서만큼은 목소리가 달랐다. 억지로라도 밝게 굴고 있었다. 서연아, 재미있게 놀았어? 응. 엄마가 잘 챙겨줬어? 응, 잘 챙겨줬어. 거짓말이었다. 아이는 아빠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명숙은 그 이유를 알았다. 아이는 아빠가 화낼까봐 혹은 아빠가 자기를 믿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였다. 민재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 우리 서연이 착하네. 다음 주에 또 오자. 응. 아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그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명숙은 녹음기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 집에서 혼자 갇혀 있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저 착하게 굴어야만 했다. 숨쉬기 싫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명숙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손녀가 겪은 외로움과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날 밤 명숙은 서연이 곁에 누워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할머니 품을 파고들었다. 할머니 여기 있을 거지? 그럼.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어. 좋아. 아이는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명숙은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으론 온갖 생각이 스쳤다.
이걸 민재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새엄마한테 가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명숙은 알았다. 이건 단순히 가족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거가 있어도 아들은 믿지 않을 수 있다. 새엄마는 발뺌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다시 그 집으로 가면 안 된다. 명숙은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움직여야 해. 어른이 아이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서연이를 유치원에 보낸 뒤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저기 손녀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명숙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손녀가 아빠 집에 갔다 오면 우는 것, 악몽을 꾸는 것, 그리고 녹음된 내용까지. 상담사는 차분하게 들었다. 할머님, 일단 녹음 파일을 보관하시고요. 아이 상태를 계속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가정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님. 할머님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은 어른이 알아채는 거니까요. 명숙은 그제야 눈물을 쏟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명숙은 한참을 울었다. 혼자서 끙끙 앓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명숙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 지킬 거야. 이제 무서운 일 없을 거야. 아이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할머니 품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서연이. 명숙은 아이를 꼭 안고 다짐했다. 이번 주부턴 절대 그 집에 보내지 않아. 내가 지킬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어른의 무관심이 아이를 고립시켰지만 이제 어른의 용기가 아이를 구할 차례였다. 화요일 아침 명숙은 일찍 눈을 떴다. 서연이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명숙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평화로운 얼굴. 악몽 없이 잘 잔 밤이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명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듣던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작고 검은 물체.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명숙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다. 이걸 민재한테 보여줘야 하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두려움이 밀려왔다. 아들이 믿어줄까? 오히려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라며 화를 내진 않을까? 새엄마는 어떻게 반응할까? 명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녹음기를 아이 가방에 넣은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손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결국 녹음기를 샀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서연이가 아빠 집으로 떠날 때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용히 넣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 정말 아무 일도. 그게 명숙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명숙은 전자상가 앞에 서 있었다. 주변엔 각종 전자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다. 휴대폰, 컴퓨터, 이어폰, 그리고 녹음기. 명숙은 한 가게 앞에 멈춰섰다. 유리 진열장 안에 작은 녹음기들이 놓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젊은 점원이 다가왔다. 저기 녹음기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아, 녹음기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강의 녹음이요? 아니면 회의용이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었다.
그냥 손주 목소리 녹음하려고요. 애가 말하는 거 기록해두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점원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녹음되고요. 배터리도 오래 가요. 8시간 연속 녹음 가능하고 음질도 깨끗해요. 그럼 아이 가방에 넣어놔도 녹음이 잘 돼요? 네, 충분히 잘 돼요. 주변 소리 다 잡아줘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주세요. 네, 59,000원입니다. 명숙은 지갑을 꺼내 돈을 냈다. 손이 떨렸다. 점원은 녹음기를 작은 상자에 담아 건넸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이 버튼 누르시면 빨간불 켜지면서 녹음 시작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정지돼요. 네, 알겠습니다. 명숙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섰다. 손에 쥔 작은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게 맞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계속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이가 그냥 낯선 환경에 적응 못하는 걸까? 하지만 머릿속엔 서연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집에 가기 전날 밤 불안해하던 모습, 돌아온 뒤 말없이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악몽을 꾸며 나 착하게 했어라고 되뇌던 모습. 아니야.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야. 명숙은 확신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다. 아픈 아이, 무서워하는 아이, 슬픈 아이. 그 아이들의 눈빛을 명숙은 알았다. 서연이의 눈빛은 두려움이었다. 집에 도착한 명숙은 녹음기 상자를 열었다. 작고 검은 기계.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이게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숙은 사용법을 익혔다. 빨간 버튼을 누르니 작은 불빛이 켜졌다. 녹음이 시작된 거였다. 테스트 하나, 둘, 셋. 명숙은 작게 말해봤다. 그리고 정지 버튼을 누르고 재생했다. 테스트 하나, 둘, 셋.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음질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명숙은 녹음기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 사용할 때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우리 서연이 왔구나.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아이는 배낭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집 한 채와 사람 2명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뭐야? 할머니랑 나야. 우리 집이야. 명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림 속에는 아빠도 새엄마도 없었다. 오직 할머니와 서연이 뿐이었다. 우리 서연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가 냉장고에 붙여놔야겠다. 응.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명숙은 알았다. 이 웃음이 토요일만 되면 사라진다는 걸. 그날 밤 명숙은 서연이를 재우고 다시 녹음기를 꺼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번 주에 써야 하나. 하지만 망설여졌다. 만약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그냥 아이가 예민한 거라면? 그럼 이 녹음기는 쓸모없는 물건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뭔가 있다면? 명숙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어. 제발 아무 일도. 토요일 아침이 밝았다. 서연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다. 할머니 오늘 토요일이야? 응, 토요일이야. 아이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와? 응, 조금 있으면 오신대.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다. 명숙은 아이를 따라 방에 들어갔다. 서연이는 옷장 앞에 서서 멍하니 옷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아,
뭐 입을까? 할머니가 골라줄까? 아니, 나 할게. 아이는 천천히 옷을 꺼냈다. 분홍색 티셔츠와 청바지. 평소 좋아하던 옷이었지만 오늘은 기쁨이 없었다. 명숙은 가슴이 아렸다. 이 아이를 보낼 수 없어. 하지만 보내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양육권은 민재에게 있었다. 명숙은 법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었다. 그저 손녀를 봐주는 할머니일 뿐이었다. 명숙은 서연이의 배낭을 챙기며 조용히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기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명숙은 녹음기를 배낭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빛이 작게 깜빡였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명숙은 배낭 지퍼를 닫았다. 오전 10시 민재가 도착했다. 엄마, 서연이 준비됐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민재는 서연이를 안아들었다. 서연아, 아빠랑 가자. 오늘 뭐 하고 싶어? 몰라. 그럼 놀이터 갈까? 그네 타고. 응. 서연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하지만 민재는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 그럼 내일 저녁에 데려다 줄게요. 민재야, 잠깐만. 명숙은 아들을 불렀다. 민재가 돌아봤다. 왜요? 서연이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잘 지켜봐줘. 무슨 소리예요? 애 멀쩡한데. 그래도 엄마가 보기엔 좀. 엄마, 걱정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원래 낯선 데 가면 좀 그래요. 괜찮아요.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는 차로 향했다. 명숙은 현관 앞에 서서 차가 떠나는 걸 지켜봤다. 뒷좌석에 앉은 서연이가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명숙은 손을 흔들었다. 서연이도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차는 멀어졌다. 명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내가 제대로 한 걸까? 그날 오후 명숙은 집안을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서연이에게 가 있었다.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새엄마는 괜찮게 대해주고 있을까?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겠지. 명숙은 불안했다. 만약 녹음이 안 됐으면 어떡하지? 만약 배터리가 나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명숙은 혼자 밥을 먹었다. 텅 빈 식탁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다. 서연이는 밥 잘 먹고 있으려나. 명숙은 밥을 다 먹지 못하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저녁이면 돌아오겠지. 그럼 알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혹시 정말 끔찍한 일이 녹음돼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명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제발 우리 서연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그 기도는 다음날 저녁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녹음기 속에 담긴 진실과 함께 일요일 저녁 6시 반. 민재의 차가 아파트 앞에 멈춰섰다. 명숙은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내렸다. 할머니. 아이는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왔다. 명숙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서연아, 할머니 왔어. 괜찮아. 민재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내일 회사 일찍 가야 돼서요. 그래. 조심히 가. 차는 그대로 떠났다. 명숙은 서연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말이 없었다.
그저 할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을 뿐이었다. 서연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아니, 조금만 먹자. 응, 응. 명숙은 아이를 식탁에 앉히고 국을 떠주었다. 하지만 서연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저 국그릇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서연아. 명숙이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던 흔적이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 집이야. 여기선 아무도 혼내지 않아. 그 말에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머니 나 착하게 했어, 진짜로. 알아. 할머니가 다 알아. 명숙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작은 몸이 흐느끼며 떨렸다. 한참을 울던 서연이는 그제야 진정했다. 이제 씻고 자자. 응, 응. 명숙은 아이를 씻기고 잠옷을 입혔다. 그리고 침대에 눕혔다. 서연이는 금방 잠들었다. 너무 지쳤던 것이다. 명숙은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서연이의 배낭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명숙은 배낭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작은 녹음기가 만져졌다. 천천히 꺼냈다. 검은 녹음기. 빨간 불빛은 꺼져 있었다. 배터리가 다 된 것이다. 그럼 끝까지 녹음이 된 거네. 명숙은 녹음기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이 두려웠다. 혹시 정말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지만 명숙은 알았다. 서연이의 눈빛이, 울음이, 그리고 나 착하게 했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어폰을 꽂았다.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올려졌다. 자, 이제 들어보자. 명숙은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이 들렸다. 바스락거리는 소리, 차 문 닫는 소리, 그리고 민재의 목소리. 서연아, 집 도착했다. 내려. 응. 차에서 내리는 소리, 발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다녀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다. 집에 들어선 것이다. 오셨어요. 서연이 데려왔네요. 새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톤이었다. 아직은. 서연아, 아빠 회사 일 좀 보고 올게. 엄마랑 잘 놀고 있어. 응. 저녁에 올게. 문 닫히는 소리. 민재가 나간 것이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명숙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한동안 TV 소리만 들렸다. 드라마인지 예능인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화장실 다녀올게요. 응. 새엄마의 대답은 짧았다. 발소리, 문 열리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서연이가 화장실을 다녀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명숙은 빨리 감기를 눌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새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서연아. 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인형이랑 놀아요. 인형? 새엄마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다. 여기 거실에서 인형 갖고 놀면 어떡해. 거슬려. 내 방 있잖아. 거기 가서 놀아. 네. 빨리 안 가? 지금 갈게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 닫히는 소리. 명숙의 손이 떨렸다. 새엄마의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5살 아이에게 할 말투가 아니었다. 시간이 또 흘렀다. 녹음기 속에선 서연이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토끼야, 여기 무서워. 할머니 집 가고 싶어. 아이는 인형과 대화하고 있었다. 외롭고 불안한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지금 뭐 할까? 할머니 보고 싶어.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는 혼자 방에 갇혀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벙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나와. 새엄마의 목소리였다. 명령조였다. 네. 밥 먹어야지. 빨리 나와. 지금 가요. 서연이가 황급히 움직이는 소리. 발소리, 의자 끌리는 소리. 식탁에 앉은 것이다. 먹어. 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곧 새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왜 안 먹어? 먹고 있어요. 입맛 없어? 아니에요. 그럼 빨리 먹어. 아빠 오시기 전에 다 먹어야지. 안 그러면 혼나. 네. 서연이의 대답은 점점 작아졌다. 억지로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다. 명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아이는 밥을 먹는 것조차 편하지 않았다. 눈치를 보며 혼날까봐 두려워하며 먹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네. 나오지 마. 알았지? 네. 발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딸깍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 소리였다. 명숙은 귀를 의심했다. 문을 잠갔다고? 아이를 방에 가둔 것이다. 녹음기 속에서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으흑흑. 아이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크게 울지 못했다. 숨을 죽이며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명숙은 녹음기를 쥔 손이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이는 혼자 갇혀서 할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할머니는 거기 없었다. 미안해 미안해 서연아. 명숙은 소리 없이 울었다. 한참 뒤 민재가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오셨어요. 새엄마의 목소리는 갑자기 밝아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이는요? 방에서 놀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서연이는 갇혀 있었다. 딸깍. 자물쇠 푸는 소리가 들렸다. 새엄마가 문을 연 것이다. 서연아, 아빠 오셨어. 응. 서연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하지만 곧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아빠 왔다. 아빠. 아이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다. 아빠 앞에선 괜찮은 척 해야 했다. 오늘 뭐 했어? 재미있게 놀았어? 응, 인형이랑 놀았어. 그래, 우리 서연이 착하네. 엄마가 잘 챙겨줬어? 응.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그래, 잘했어. 우리 서연이 착하다. 민재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서연아, 아빠랑 치킨 먹을까? 응. 아이는 좋아했다. 치킨은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여보, 치킨 시켜요. 네. 치킨이 도착했다. 먹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맛있어? 응, 맛있어. 많이 먹어. 응. 그 순간만큼은 서연이도 행복해 보였다. 아빠와 함께 치킨을 먹는 시간. 하지만 명숙은 알았다.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식사가 끝났다. 서연아, 이제 씻고 자야지. 응. 내일 할머니 집 가야지? 응. 아이의 대답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 그럼 잘 자. 아빠가 내일 데려다 줄게. 응, 잘 자, 아빠. 잘 자, 우리 딸. 민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기가 없는 동안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명숙은 녹음을 끝까지 들었다. 마지막엔 서연이가 잠드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숨소리. 그리고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명숙은 이어폰을 빼고
식탁에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새엄마는 민재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다. 민재 앞에서는 상냥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아이를 차갑게 대했다. 방에 가두고 협박하고 무시했다. 그리고 민재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명숙은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아들도 똑같이 미웠다. 아이의 신호를 무시했다. 괜찮다고 적응하면 된다고 말하며 넘겼다. 명숙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울음은 여기까지야. 이제 움직여야 해. 명숙은 녹음기를 꼭 쥐었다. 이제 증거가 있다. 아이가 겪은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오해라고 말할 수 없다. 새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발뺌할 수 없다. 명숙은 일어섰다. 이제 싸워야 해. 이 아이를 위해. 그날 밤 명숙은 잠들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상담센터에 다시 연락한다. 둘째, 녹음 파일을 백업한다. 셋째, 민재를 설득한다. 넷째,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 명숙은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다. 어른의 침묵은 아이를 울렸다. 이제 어른의 용기가 아이를 구할 차례였다. 월요일 아침 8시. 명숙은 서연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오늘 아침 처음으로 웃으며 할머니, 다녀올게. 라고 말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뒤 하루가 지나자 아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명숙은 알았다. 이 평화는 임시적이라는 걸.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그 전에 끝내야 해. 명숙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지난주 상담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저 지난주에 상담했던 김명숙입니다. 손녀 때문에 연락드렸었는데요. 아,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명숙은 천천히 말했다. 녹음을 했습니다. 아이가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녹음됐어요. 상담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할머님, 지금 녹음 파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혹시 저희 센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가면 될까요? 오늘 오후 2시 어떠세요? 명숙은 시계를 봤다. 지금은 8시 반. 충분한 시간이었다. 네, 가겠습니다.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님, 녹음 파일 꼭 백업해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컴퓨터 있으시면 USB에 저장하시고 아니면 다른 휴대폰이나 녹음기에 복사해 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숙은 곧바로 움직였다. 명숙은 집 근처 문구점으로 갔다. 작은 가게였지만 USB를 팔고 있었다. 사장님, USB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얼마짜리 드릴까요? 제일 작은 거 주세요. 팔기가 괜찮으세요? 네. 명숙은 USB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민재가 예전에 사준 것인데 거의 쓰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노트북이 켜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명숙은 그 사이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 컴퓨터에 어떻게 옮기지? 명숙은 기계에 익숙하지 않았다. 한참을 헤매다가 녹음기에 달린 USB 선을 발견했다. 그걸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가 떴다. 녹음 파일이 보였다.
이거구나. 명숙은 마우스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파일을 복사했다. USB에 붙여넣기를 했다.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명숙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100% 복사가 완료됐다. 명숙은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녹음기도 함께 챙겼다. 이제 준비됐어. 오후 2시 명숙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작은 건물이었다. 2층짜리 건물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명숙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대기실이 있었고 앞쪽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명숙 할머니시죠?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상담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지은 상담사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명숙은 상담사를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아늑한 공간이었다.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명숙은 소파에 앉았다. 가방에서 녹음기와 USB를 꺼냈다. 이게 그 녹음입니다. 이지은 상담사는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할머님, 먼저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손녀분이 언제부터 이상한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요. 명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의 재혼 이야기, 서연이가 달라진 이야기, 악몽을 꾸는 이야기, 나 착하게 했어라고 되뇌던 이야기, 그리고 녹음기를 가방에 넣게 된 이야기. 이지은 상담사는 끄덕이며 들었다. 중간중간 메모를 했다. 할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괜찮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이지은 상담사는 녹음기를 켰다. 그리고 이어폰을 꽂고 들었다. 처음엔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표이 굳어졌다. 새엄마의 차가운 목소리, 문 잠그는 소리,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 이지은 상담사는 녹음을 다 듣고 이어폰을 빼었다. 할머님,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라고요? 네. 아이를 방에 가두고 협박하고 무시하는 건 학대예요.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이런 행위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우리 서연이가 학대를 당한 거예요. 할머님, 하지만 할머님이 알아채셨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몰라서 혹은 외면해서 계속 고통받아요. 할머님은 달라요. 이지은 상담사는 명숙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녹음 파일을 공식적으로 접수하고요. 서연이를 직접 면담해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민재를 만나신다고요? 네. 보호자니까요. 그리고 상황을 알려줘야 해요. 명숙은 망설였다. 근데 민재가 믿을까요? 아들이 저 말은 안 믿었거든요. 할머님, 이제 녹음이 있잖아요. 증거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처리할게요. 할머님은 서연이만 잘 돌봐주세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깨달았다. 이제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민재가 뭐라고 할까? 새엄마는 어떻게 나올까?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이미 첫걸음을 뗐다.
이제 끝까지 가야 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4시였다. 서연이가 돌아오려면 1시간 남았다. 명숙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고 마늘도 듬뿍 넣었다. 우리 서연이 많이 먹어야 해.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다. 명숙은 현관문을 열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서연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우리 서연이 왔구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서연이는 배낭을 벗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바다, 고래도 그렸어. 아이는 신나서 이야기했다. 명숙은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음이 나왔다. 우리 서연이 그림 잘 그리네. 할머니한테 보여줘. 응. 서연이는 배낭에서 그림을 꺼냈다. 파란 크레파스로 바다를 그렸고 큰 고래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와, 고래 정말 크다. 서연이 혼자 그렸어? 응. 선생님이 잘 그렸대. 그럼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 최고야. 명숙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서연이는 뿌듯한 얼굴로 웃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된장찌개를 먹었다. 서연이는 밥 2그릇을 뚝딱 비웠다. 할머니, 맛있어. 그래. 더 먹을래? 아니, 배불러. 아이는 배를 두드리며 웃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웃음을 지켜야 해. 이 아이가 계속 웃을 수 있게.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뒤 명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민재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썼다. 민재야, 엄마야.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서연이 이야기할 게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참 뒤 답장이 왔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일이면 다 말해야 해.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다. 화를 낼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아니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명숙은 결심했다. 진실을 말해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 화요일 저녁 7시. 민재가 도착했다. 엄마 왔어요. 들어와. 민재는 정장 차림이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서연이는요? 방에서 자고 있어. 피곤해서 일찍 잤어. 그래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민재는 소파에 앉았다. 명숙은 그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가리켰다. 이거 들어봐. 이게 뭔데요? 그냥 들어봐. 내가 직접 들어야 해. 명숙은 녹음기를 민재에게 건넸다. 민재는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았다. 이게 대체 뭔데요? 재생 버튼 눌러봐. 민재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새엄마의 차가운 목소리. 여기 거실에서 인형 갖고 놀면 어떡해. 거슬려.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 지금 갈게요. 문 잠그는 소리. 아이의 흐느끼는 소리. 할머니 보고 싶어. 민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녹음이 끝났을 때 민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내가 직접 들었잖아. 민재는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이럴 리가. 민재야. 명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알았지? 서연이가 왜 울었는지, 왜 악몽을 꿨는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아빠로서.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짓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실 앞에서 부정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만히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명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위로할 때가 아니었다. 서연이를 위해 단호해야 했다. 민재야. 명숙이 다시 불렀다. 응. 민재는 얼굴을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 명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제가 서연이가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넌 뭐라고 했어? 적응하면 된다고 했잖아. 애들은 다 그렇다고 했잖아. 그래도 설마 이럴 줄은. 설마가 아니야. 서연이는 매주 그 집에 가서 이런 일을 당했어. 넌 아빠야. 아이를 지켜야 할 사람이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을 더 다그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민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아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그런 말하지 마.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야. 서연이를 어떻게 지킬 거냐고.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저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이혼할게요. 명숙은 눈을 크게 떴다. 이혼? 네. 이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요. 서연이한테 이런 짓을 했는데.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결정이라면 엄마는 지지할게. 하지만 조심해. 그 사람이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알아요. 민재는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안 돼. 원본은 내가 보관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USB에 복사한 거 있으니까 그거 줄게. 명숙은 가방에서 USB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다. 이거 잘 보관해. 그리고 민재야. 네. 서연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이가 불안해할 수 있어. 일이 정리되면 그때 천천히 이야기하자. 알겠어요, 엄마. 민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전 이만 가볼게요. 오늘 밤에 아내랑 이야기해야 해요. 조심해서 가. 그리고 결과는 내일 알려줘. 네, 엄마. 민재는 현관문을 나섰다. 명숙은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잘 해결되길. 그날 밤 10시. 민재는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 불이 켜져 있었다.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이다. 민재는 차에서 한참을 내리지 못했다. 손에 쥔 USB가 무겁게 느껴졌다. 어떻게 시작하지?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습니다. 오셨어요. 늦었네요.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재는 소파에 앉았다. 여보. 네. 할 말이 있어요. 아내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은데.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뭔데요? 그냥 들어보세요.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이 흘러나왔다. 아내의 목소리. 여기 거실에서 인형 갖고 놀면 어떡해. 거슬려. 내 방 있잖아. 거기 가서 놀아.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녹음은 계속됐다. 문 잠그는 소리, 서연이의 울음소리. 할머니 보고 싶어. 아내는 노트북을 닫았다. 당신, 이게 대체 뭐예요? 나 녹음한 거예요? 서연이 가방에 녹음기가 있었대요. 우리 엄마가 넣었대요. 뭐, 몰래 녹음을?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건 불법이잖아요. 사생활 침해예요. 불법이든 뭐든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민재는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서연이한테 정말 저렇게 했어요? 나는 그냥 애가 너무 산만해서 방에 가둬요? 울게 만들어요? 가둔 게 아니라 혼자 놀게 한 거예요. 문 잠근 거 다 들렸어요. 아내는 입을 다물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날 속인 거예요. 서연이 잘 돌봐준다고 했잖아요. 나도 힘들었어요. 갑자기 5살짜리의 엄마가 되라고 하면 누가 쉽게 해요?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되죠. 서연이는 아이예요. 5살밖에 안 됐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면 혼내면 돼요. 가두는 게 아니라.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민재는 일어섰다. 우린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깜짝 놀라 민재를 바라봤다. 뭐, 이혼? 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아내는 한참 민재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좋아요. 이혼하죠. 어차피 당신 딸 때문에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말마다 애 데려오고 눈치 보고 피곤했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내일 짐 싸고 나갈게요. 민재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에 연차를 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뒤였다. 텅 빈 집. 민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결혼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자신과 아내. 그때는 행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민재는 사진을 떼어내렸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야, 어떻게 됐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짐 싸고 나갔어요. 그래. 잘한 결정이야. 엄마, 서연이 좀 볼 수 있을까요?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 저녁에 와. 서연이도 아빠 보면 좋아할 거야. 네, 엄마.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민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정말 못난 아빠구나. 서연이가 그토록 신호를 보냈는데 자신은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저녁 6시, 민재는 엄마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문이 열렸다. 명숙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서 와. 서연이는 방에 있어. 네. 민재는 조심스럽게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다. 서연아, 아빠야. 아빠?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다. 아빠. 아이는 민재에게 달려와 안겼다. 민재는 딸을 꼭 안아들었다. 서연아,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아빠 오늘 왜 왔어? 그냥 우리 딸 얼굴 보고 싶어서. 민재는 딸을 안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무릎에 앉혔다. 서연아. 응? 아빠가 미안해. 왜? 그냥 아빠가 서연이한테 못해줘서. 서연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빠는 잘해주는데? 그 말에 민재는 울컥했다. 서연아, 앞으로 아빠가 더 잘할게. 약속해. 응.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엄마와 아빠의 이혼을.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이제 자신이 제대로 된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걸. 명숙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민재가 서연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딸은 아빠 무릎에 앉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지겠지.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은 무너졌다.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아빠도 먹어. 응, 아빠도 먹는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이제 알았다. 밤이 깊어갔다. 민재는 서연이를 재우고 엄마와 마주 앉았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뭘? 엄마가 아니었으면 서연이가 계속 고통받았을 거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재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서연이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애 돌보기엔. 당연하지. 서연이는 원래 여기서 지냈잖아. 감사합니다, 엄마. 대신 주말엔 내가 데리러 와. 아빠랑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해. 네, 그럴게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명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우린 가족이야. 서연이를 함께 지키는 거야. 네, 엄마. 그날 밤 민재는 엄마 집에서 잤다. 서연이 옆방에서 딸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거짓말은 무너졌다. 이제 진실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3주가 지났다. 명숙의 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서연이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밤마다 나 착하게 했어라고 되뇌지도 않았다. 그저 할머니 품에서 편안히 잠들 뿐이었다. 토요일 아침 서연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할머니, 오늘 아빠와? 응, 조금 있으면 오신대. 서연이 아빠 보고 싶어? 응.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다. 불안함이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거구나. 오전 10시 민재가 도착했다. 서연아, 아빠 왔다. 아빠. 서연이는 현관으로 뛰어나가 아빠에게 안겼다. 민재는 딸을 번쩍 들어 올렸다. 우리 딸 많이 컸네. 무거워. 안 무거워. 나 가벼워. 그래, 그래. 오늘 아빠랑 뭐 하고 싶어? 놀이터 가고 싶어? 그네 타고 싶어? 그래, 가자. 민재는 딸을 안고 엄마에게 인사했다. 엄마, 저녁에 데려다 줄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서연아, 아빠 말씀 잘 듣고. 응, 할머니. 둘은 손을 잡고 나갔다. 명숙은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빠와 딸,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이 예뻤다. 이제야 제대로 된 아빠 노릇하는구나.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놀이터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민재는 서연이를 그네에 태웠다. 아빠 밀어줘. 그래, 잘 잡아. 민재는 그네를 밀어주었다. 서연이는 하늘 높이 올라가며 깔깔 웃었다. 아빠, 더 높이. 더? 괜찮아? 응. 민재는 조금 더 세게 밀었다. 서연이는 더욱 신나게 웃었다.
이 웃음 얼마만이지. 민재는 문득 깨달았다. 딸이 이렇게 크게 웃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재혼 후로는 딸의 웃음이 점점 사라졌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다. 딸의 웃음이. 아빠, 이제 미끄럼틀 타고 싶어. 그래, 가자. 민재는 서연이를 그네에서 내려주었다. 아이는 미끄럼틀로 달려갔다. 민재는 벤치에 앉아 딸을 지켜봤다. 서연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다. 웃으며 뛰어다니며 행복해 보였다. 내가 이걸 놓칠 뻔했구나. 민재는 가슴이 아팠다. 만약 엄마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만약 녹음기가 없었다면 딸은 계속 고통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서연아,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떡볶이? 좋지. 가자. 둘은 근처 분식집으로 갔다. 작은 가게였지만 음식은 맛있었다. 아빠,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서연이는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다. 입 주변에 소스가 묻었다. 서연아, 여기 묻었어. 민재는 냅킨으로 딸의 입을 닦아주었다. 고마워, 아빠. 천만에. 순대도 먹을래? 응. 둘은 함께 점심을 먹었다.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민재에게는 소중했다.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왜? 뭐 필요해? 아빠. 응? 서연이는 아빠를 올려다봤다. 아빠, 나 이제 그 집 안 가도 돼?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민재는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췄다. 응, 안 가도 돼. 이제 그 집은 없어. 진짜? 진짜야. 다행이다. 서연이는 작게 웃었다. 안도하는 웃음이었다. 민재는 딸을 꼭 안았다. 서연아, 미안해. 아빠가 늦게 알아서. 괜찮아, 아빠. 나 이제 안 무서워. 그래, 우리 딸 씩씩하네. 민재는 눈물을 참았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됐다. 아빠, 이제 할머니 집만 가면 돼? 응. 할머니 집이 내 집이야. 그리고 주말엔 아빠랑 놀고. 좋아. 서연이는 다시 환하게 웃었다. 민재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자, 이제 어디 갈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배 안 불러? 안 불러. 알았어, 가자.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저녁 6시, 민재는 서연이를 엄마 집에 데려다 주었다. 엄마 다녀왔어요. 재미있게 놀았어? 네. 아빠랑 그네 탔어요. 떡볶이도 먹고. 서연이는 신나서 이야기했다. 명숙은 손녀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그래, 좋았겠네. 씻고 저녁 먹자. 응. 서연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명숙은 민재를 바라봤다. 오늘 좋았어? 네, 엄마. 서연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됐다. 엄마, 서연이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안 가도 되냐고. 그랬구나. 네. 아직도 기억하나 봐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기억은 남아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야. 이제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주면 돼. 네, 그렇게 할게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엄마, 아동보호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응. 지난주에 상담사가 왔었어. 서연이 면담하고 갔어. 서연이가 뭐라고 했대요? 많이 무서웠다고. 방에 갇혀서 무서웠다고. 그래도 이제는 괜찮다고 했대. 다행이다. 상담사가 그러더라. 우리가 빨리 알아챈 게 정말 다행이래.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아이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남았을 거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면 돼. 명숙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재야, 넌 좋은 아빠야. 실수했지만 이제 바로잡았잖아.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저녁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오늘 아빠랑 떡볶이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응, 엄청 맛있었어. 그럼 할머니가 해주는 떡볶이랑 어느 게 더 맛있어? 서연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할머니 거. 우리 서연이 기특하다. 민재도 웃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밤 9시 서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다. 할머니 오늘 재미있었어. 그래, 잘 자. 우리 서연이.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사랑해.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다. 악몽도 울음도 없었다. 명숙은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에서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잤어요? 응. 금방 잠들었어. 엄마. 왜? 민재는 소파에서 일어나 엄마 앞에 섰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정말.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명숙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 서연이 잘 지켜주면 돼. 네, 꼭 그럴게요. 민재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쌓여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눈물로 흘러나왔다. 명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모두. 그날 밤 명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돌아갔고 서연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잘 이겨냈어. 명숙은 지난 몇 주를 떠올렸다. 손녀의 울음, 녹음기를 넣던 떨리는 손, 재생 버튼을 누르던 순간, 아들과의 대화, 모든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어른이 지켜야 해.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 명숙은 그 믿음으로 버텼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돌아왔다. 웃음을 되찾았다. 평화를 되찾았다. 명숙은 서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아이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잘 자, 우리 서연이. 이제 무서운 꿈 안 꿔도 돼. 명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의 웃음이 울렸고 악몽은 사라졌고 따뜻한 일상이 돌아왔다. 어른의 용기가 아이를 구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에서 나왔다. 손녀를 향한 할머니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석 달이 지났다. 봄이 끝나가고 초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명숙의 집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서 꽃이 피었다. 서연이가 할머니와 함께 심은 봉숭아였다. 할머니, 꽃 피었어. 그러네. 우리 서연이가 물 잘 줘서 그래. 나 매일매일 줬어. 그래, 잘했어. 서연이는 이제 6살이 되었다. 키도 조금 더 컸고 말도 더 많아졌다.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명숙은 손녀의 그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했다. 정말 잘 이겨냈어.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민재가 아침 일찍 찾아왔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왔구나. 그게 뭐야? 서연이 옷이요. 계절 바뀌니까 새로 사왔어요. 아이고, 또 샀어? 지난주에도 샀잖아. 그래도 여자애는 예쁘게 입혀야죠. 민재는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요즘 민재는 달라졌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왔고 서연이와 시간을 보냈다. 평일에도 퇴근 후에 들러 딸과 저녁을 먹곤 했다. 서연아, 아빠 왔다. 아빠. 서연이는 방에서 뛰어나와 아빠에게 안겼다. 우리 딸, 오늘 뭐 하고 싶어? 공원 가고 싶어? 자전거 타고 싶어? 자전거? 우리 서연이 자전거 탈 줄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 그래. 그럼 아빠한테도 보여줘야겠네. 가자. 민재는 딸을 안고 일어섰다. 엄마, 저희 공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둘은 손을 잡고 나갔다. 명숙은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아빠 같아졌어. 공원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민재는 서연이의 자전거를 들고 왔다. 작고 분홍색인 4바퀴 자전거였다. 서연아, 타봐. 응. 서연이는 자전거에 올라탔다. 처음엔 조금 비틀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다. 아빠 봐. 나 잘 타지? 우와, 진짜 잘 타네. 언제 이렇게 컸어? 민재는 딸의 뒤를 따라 걸었다. 서연이는 신나서 페달을 밟았다. 이런 모습을 얼마나 오래 못 봤을까. 민재는 문득 떠올렸다. 재혼했을 때 서연이는 이렇게 밝지 않았다. 항상 조심스러웠고 눈치를 봤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자유로웠고 행복해 보였다. 아빠, 나 빨리 가는 거 봐. 천천히. 넘어져. 안 넘어져. 서연이는 깔깔 웃으며 자전거를 탔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이걸 놓칠 뻔했구나. 딸의 이 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한참을 논 뒤 둘은 벤치에 앉아 쉬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물과 과자를 꺼냈다. 서연아, 물 마셔. 고마워, 아빠. 서연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리고 과자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아빠, 저기 애들 많다. 그러네. 같이 놀고 싶어? 아니, 아빠랑 있는 게 좋아. 그 말에 민재는 웃었다. 그래, 아빠가 좋아? 응, 아빠 최고야.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다. 민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응? 아빠가 서연이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물어봐야 했다. 서연아, 예전에 아빠 집 갔을 때 기억나? 서연이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응. 그때 많이 무서웠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무서웠어. 미안해. 아빠가 몰라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민재는 딸을 마주봤다. 서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서연이 말 잘 들을게. 서연이가 힘들면 꼭 말해줘. 알았지? 응. 그리고 서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알지? 서연이는 눈을 크게 떴다. 응, 알아. 넌 착한 아이야. 항상 착했어. 아빠. 왜? 서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그때 진짜 착하게 했어. 말도 잘 들었어.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랬어?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는 아직도 궁금했던 것이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서연아, 넌 아무 잘못 안 했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어른들이? 응. 그 사람이 서연이한테 잘못한 거고
아빠도 서연이 지켜주지 못해서 잘못한 거야. 그럼 내 잘못 아니야? 응, 전혀 아니야.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다행이다. 나 내 잘못인 줄 알았어. 민재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괜찮아, 아빠. 이제 알았으니까. 서연이는 아빠 품에서 눈물을 닦았다. 아빠, 나 이제 안 무서워. 그래, 우리 딸 씩씩하다. 응, 나 이제 할머니랑 아빠랑 있으니까 안 무서워. 민재는 딸을 더욱 꼭 안았다. 고마워, 서연아. 아빠를 믿어줘서. 저녁 무렵 민재는 서연이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재미있었어? 응, 자전거 탔어. 아빠가 물 사줬어. 서연이는 신나서 이야기했다. 명숙은 손녀의 얼굴을 보며 웃었다. 그래, 잘 놀았네. 이제 씻고 저녁 먹자. 응. 서연이는 방으로 뛰어갔다. 명숙은 민재를 바라봤다. 오늘 뭐 했어? 공원에서 자전거 타고 놀았어요. 그리고 서연이랑 이야기 좀 했어요. 무슨 이야기? 예전 일요. 서연이가 아직도 자기 잘못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랬구나. 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라고. 잘했어. 엄마, 서연이가 정말 씩씩해졌어요. 이제 안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서연이 강한 아이야. 명숙은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엄마, 그 녹음기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응. 왜? 혹시 버려도 될까요? 이제 필요 없잖아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보관할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민재야, 증거는 남겨두는 게 좋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밤 서연이는 일찍 잠들었다. 명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명숙은 서랍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검은 기계. 이게 모든 걸 바꿨다. 명숙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걸 안 넣었으면 어땠을까? 서연이는 계속 고통받았을 것이다. 민재는 계속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숙은 속만 끓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녹음기를 넣었고 증거를 확보했고 진실을 밝혔다. 어른이 지켜야 했어.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으니까. 명숙은 녹음기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서연이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아이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인형을 꼭 안고 미소를 지으며 명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서연아. 명숙은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가 늦게 알아차서 미안해. 내가 더 오래 힘들었지. 아이는 잠결에 뒤척였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지킬 거야. 아빠도 함께 지킬 거야. 명숙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 우리 서연이. 이제 무서운 일 없을 거야. 명숙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른의 침묵은 아이를 울렸어. 하지만 어른의 용기는 아이를 살렸어. 명숙은 이제 알았다. 아이를 지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것. 서연이가 보낸 신호를 내가 알아챘어. 그게 다행이야. 명숙은 눈을 감았다. 오늘도 평화로운 밤이었다. 집안에는 아이의 편안한 숨소리만 들렸다. 악몽도 울음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일상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일찍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왔다. 할머니,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우리 서연이 왔구나. 할머니, 오늘 뭐 해? 할머니랑 쿠키 만들까? 좋아.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다. 둘은 함께 부엌으로 갔다. 밀가루를 꺼내고 버터를 꺼내고 설탕을 꺼냈다. 서연아, 반죽하는 거 도와줄래? 응. 아이는 작은 손으로 반죽을 치댔다. 밀가루가 여기저기 묻었지만 즐거워 보였다. 할머니, 이거 맞게 하는 거야? 응,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치대. 응. 둘은 함께 쿠키 반죽을 만들었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넣었다. 할머니, 언제 다 돼? 조금 있으면 돼. 기다려야 해. 응. 서연이는 오븐 앞에 앉아 기다렸다. 유리창 너머로 쿠키가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다. 할머니, 부풀어. 그러네. 잘 되고 있어. 15분 뒤 쿠키가 완성됐다. 와, 맛있겠다. 조심해, 뜨거워. 명숙은 쿠키를 접시에 담았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 먹어도 돼? 조금만 식으면 먹자. 잠시 뒤 둘은 함께 쿠키를 먹었다. 할머니, 맛있어. 그래. 우리 서연이가 잘 만들어서 그래. 헤헤. 서연이는 뿌듯하게 웃었다. 명숙은 손녀의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그저 함께 쿠키를 만들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었다. 명숙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연아, 할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할머니. 아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작고 따뜻한 품. 명숙은 그 품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지켜서 정말 다행이야. 어른의 침묵은 아이를 울렸다. 하지만 어른의 용기는 아이를 살렸다. 그리고 그 용기는 사랑에서 나왔다. 끝없는 깊은 따뜻한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 손녀를 지켰다. 그리고 이제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다.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날들이